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언택트 시대 역사 문화로 소통하기를 오늘 강의로 하기로 한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문화로 소통하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수업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융복합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코티칭이라고 바로 표현합니다. 이 융복합 수업, 협력 수업은 2명 이상의 교수자가 동일 집단의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방법 교수를 계획하고 함께 교수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교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협력 수업은 2명 이상의 교수진이 특정 내용에 대해서 교수 책임을 공동으로 하되 그 수업에서 각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나의 장소에서 가르치는 교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융복합 수업을 통해서 체육교육과 교수님과 역사 속 여가문화를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연영상학과 교수님을 통해서 영화로 본 한국사, 영화로 본 세계사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학과 교수님과 함께 역사 철학으로 본 인성이라고 하는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어떤 그 교양 필수 과목인 예술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디자인과 교수님과 디자인과 교수님이 예술 파트를 설명하고 저는 그 예술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역사 파트를 설명합니다. 즉 융복합 수업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언택트 시대가 되기 이전에 저는 이미 역사 문화를 통해서 융복합 수업을 여러 가지를 설계를 함으로 통해서 일단 같은 동료 교수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로 비대면이 바로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 때 역사 문화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뒤에 수업 내용 예시를 통해서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최선아 교수가 동료 교수와 함께 선택한 협력 수업은 티밍 수업이라고 해서요. 한 클래스 전체를 단일 집단으로 구성해서 단일 과제로 2 교수가 역할을 수행하여 2 교수가 교수적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를 합니다. 즉 코로나 이전에는 2명의 교수가 한 교실에서 공유된 교수 지도력을 실행을 했고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시기 때는 각각의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서 수업을 각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 볼게요. 자, 원래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수업을 설명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저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과인 제가 어떤 시대,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시기라고 하면은 로마의 막 여러 가지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해서 쭉 제가 바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바톤을 이어서 이 체육교육과 교수님이 각각 그 여가 파트를 설명하면서 로마 시기 때 어떠한 식으로 이제 여가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한 명의 교수자가 설명할 때는 나머지 교수자가 잠시 멈추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서로 상호 간에 교수진들끼리 서로 질문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주의 문학과 예술 루이 14세를 설명을 할 때는요. 시대적인 배경은 쭉 이제 프랑스 루이 14세가 어떻게 절대주의를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하게 되고요. 체육교육과 서수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4세가 어떠한 식으로 문화 예술을 진행했는지 여가문화 파트에서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요. 왕의 춤이라고 해서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베르사유 궁전을 통해서 화려한 궁정 문화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나갔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영화 클립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같이 이제 공동수업, 융복합 수업을 함께 설명하면서 역사 문화를 통해서 교수자들끼리도 함께 서로 상호 소통하고 학생들하고도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사와 관련된 역사 속 여가문화 수업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사진 자료는요. 처용무라고 하는데요. 이 처용무는 크게 뒤에 나오지만 신라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와 조선조를 거쳐서 쭉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던 이 전통 어떤 여러 가지 그 문화 예술이 합쳐진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고려 조선조에서는 나래라고도 바로 표현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어떤 이 처용무를 추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옷 색깔이 각각 다르죠. 이것은 우리나라가 풍수지리 그리고 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청룡은 동쪽 푸른색을 이야기하고 주작은 남쪽을 상징하게 되고 황색은 황룡으로서 가운데를 상징하게 되고요. 현무는 검정색으로 북쪽 그리고 백호는 서쪽을 바로 이제 상징하는 이러한 5가지 색깔을 바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처용 같은 경우는 검붉은 얼굴빛을 하고 있고요. 복숭아 꽃을 이제 이 당시에 처용무를 하는 탈 옆에다가 붙이는 이런 어떤 형태로서 당시 이루어지게 된 것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여가와 역사와 관련된 것을 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처형설화에 대해서 신라 49대 헌강왕 때 크게 이제 동해 용왕이 아들을 하나 갖다 바쳤다라고 해서 아마도 이것은 오늘날 이제 신화학자들이 설명하기로는 처용의 얼굴이 검붉은 것을 보면은 아랍 계열의 바로 이제 사람들이 혹은 인도 계열의 사람들이 신라를 방문해서 그 중에서 일부가 귀화해서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대문에 붙여서 나쁜 귀신, 질병을 사라지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역시 이제 설명을 하고 뒤를 이어서 처용무 같은 것을 서수진 교수님이 쭉 설명을 바로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역사 속 여가문화에서 살펴보면요. 효명세자와 예약정치를 표방하는 문화정책과 왕권 강화라고 해서요. 옆에 있는 이 사진 자료의 그림은 효명세자라고 해서 순조임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순조임금 때에는 세조정치가 시작되었던 시기거든요. 안동 김씨 세조정치를 크게 누르기 위해서 효명세자는 뒤에 사진 자료는 춘앵무라고 해서 봄에 앵무새가 춤추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궁중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화려한 어떤 여러 가지 잔치 어떤 이런 어떤 큰 어떤 연회에서 나왔던 무용 이런 것을 효명세자가 쭉 정리를 하게 되면서 아버지 순조임금의 40세 생일 사수년을 크게 열거든요. 즉 바로 예약정치라 그래서요. 동양에서는 예약을 바로 크게 강조하게 된 것이 현 통치자 바로 군주의 큰 위엄,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왕권 강화와 연결시키는 문화 정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성은 제가 설명하게 되고 춘행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효명세자가 예약을 쭉 정리한 거에 된 것은 체육교육과 여가 파트 부분이 서수진 교수님이 쭉 설명하는 이러한 형태의 융복합 수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사 문화로 소통하기에 있어서 융복합 수업의 한 사례는요. 옆에 있는 그 사진 자료는 저와 공연영상학과 김재원 교수님이 영화로 본 세계사를 수업하는 어떤 장면을 이제 같이 찍은 사진 어떤 자료예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궁금한 세계 역사 속 Y라고 해서 인종주의 그리고 어떤 유대인 박해의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퀴즈를 낸 다음에 제가 역사적인 배경, 즉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게 된 이유, 그리고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전개를 시키면서 인종주의를 통해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량 학살을 벌린 것에 대해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 공연영상학과 김지영 교수님이 쉰들러 리스트라든가 이런 어떤 관련된 영화 내용을 함께 보여주게 되면서 나치의 독일의 유대인 학살 사건을 영화로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용복학 수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역시 역사 문화로 교수자 간에 상호 소통하고 학생들, 학습자 간하고도 서로 상호 연대감, 공감대를 형성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문화로 소통하기에 수업 예시의 융복합 수업을 살펴보면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의 배경 그리고 독일의 나치즘을 쭉 설명하게 되면서 히틀러가 다른 정당을 해산시키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인종주의를 내세워서 유대인을 박해하는 이러한 것을 제가 시대 배경을 역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영화적인 요소는 그 김지영 교수님이 같이 이제 바톤을 이어서 학생들에게 영화 클립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사진 자료는 뭐냐면요. 독일이 유대인의 재산권을 크게 바로 이제 박탈하게 되면서 제국 수정의 밤 크리스탈 나하트라고 해서요. 유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을 나치 돌격대가 깨트린 다음에 그 상점의 유리로 된 부분이 깨져서 크리스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던 이런 어떤 것을 제국 수정의 밤이라고 바로 부르면서 당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크게 인종주의를 내세웠던 역시 시대 배경을 제가 이제 설명하고 바톤을 이어서 김지영 교수님이 영화로 이러한 어떤 내용을 학생들에게 쉰들러 리스트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함께 바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사 문화를 소통하기에 있어서 융복합 수업으로 영화로 본 한국의 역사를 김지영 교수님하고 제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영화 가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가비는 고종 황제 때 들어온 커피를 바로 이제 부르는 이 용어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이때 커피를 포함해서 서양의 여러 문화가 조선 시기 말기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 때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어떤 이 신문물에 대해서 당시 일부 바로 이제 어떤 세력들은 우리는 서양을 뭐 이제 벤치마킹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화파도 있었고요. 반대로 서양과 일본이 조선 대한제국을 침략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접근해 왔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당시 일제가 우리나라의 많은 물산들을 대거 이제 이 침탈해 갈 목적으로 철도를 부설하고요. 또한 이 부설된 철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항구에 일본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바로 했었기 때문에 많은 바로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의 철도 부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이렇게 총살당하는 이런 어떤 사진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함께 보여주면서 역시 역사 문화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우리 역사, 한국의 역사를 영화로 함께 바라보는 융복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사 문화로 소통하기에 있어서 근현대 역사 문화에서 그렇다면 과연 개항기는 어떻게 바로 전개되었을까라고 했을 때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요. 1866년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평양 군민들의 화공으로 소실된 사건입니다. 즉 조선은 옆에 이웃나라였던 청나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양 세력이 동양을 침략적인 목적으로 접근해 온다라고 하는 서세 동점의 어떤 시각에서 이것을 크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후에 가서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바로 이제 막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막부가 결국 미국하고의 어떤 항구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대거 이게 서양 세력의 문호를 개방하는 이런 역할을 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역사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제너럴 셔모너 사건을 통해서 개항기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김지영 교수님이 바톤을 이어서 개항기와 관련된 영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융복합 수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역사 문화로 소통하기에 있어서 제가 디자인과 권준호 교수님과 예술의 이해를 제가 이제 수업을 전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서구 문명의 시작 그리스 문명이라고 해서 그리스 시기 때 역사 파트는 제가 쭉 바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요. 이 권준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현대 미술과 관련된 이해를 쭉 설명하게 되면서 서로 상호 간에 예술의 이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술 파트는 디자인과 권준호 교수님이 역사 파트는 제가 전개를 했었기 때문에 역사 문화로 바로 소통을 하는 어떤 융복합 수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역사 문화로 소통하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한 예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요. 서양 문명의 기원, 그리스 문화라고 해서요.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은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면은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그리스인들은 1.1.1대 1.618을 황금 비율로 바로 보았기 때문에 가장 균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건축과 조각의 사용을 많이 했었고 오늘날 은행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대학교 건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성은 제가 예술성은 디자인과 교수님이 같이 설명하는 융복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과 상호 소통하고 교수자들 간에 서로 상호 소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 비대면 수업을 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택트 시대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제 저와 그 같이 융복합 수업을 진행하는 다른 많은 교수님들이 채팅방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상호 소통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사진 자료는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이제 모습을 이제 캡처해서 찍은 거고 또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쪽지를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서로 이제 소통을 바로 이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언택트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인간성을 잃어버리고서는 이 언택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사 문화를 통해서 서로 이제 교수님과 혹은 바로 학생들 간에 혹은 나만의 내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여러 정체성을 인문학적인 소양을 잊지 말고 언택트 시기 때 역사 문화로 소통하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들이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 시대로 빨리 접어들어서 서로 상호 소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문화로 끊임없이 나 자신이 인간이고 인간다움을 절대 잃지 않는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